안녕하세요. 민권센터 김갑성 국장입니다. 오늘도 저희 민권센터의 봉사 프로그램을 소개를 해드리고 또 그와 동시에 그 봉사 프로그램과 연결된 저희들의 권익 활동도 함께 오늘 곁들여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지난번에 한번 나오셨는데요. 민권센터 법률 서비스 코디네이터인 박연정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그래서 안녕하세요. 오늘 박 선생님이 설명드릴 그 내용은 다카입니다. 다카. 저희들이 우리말로 하면 서류미비 청년 추방유예 프로그램 신청과 갱신에 대해서 이제 어릴 때 부모님 손을 잡고 아무것도 모른 채 미국에 왔다가 이 서류 미비자가 된 청년들이 신청을 해서 추방을 면할 수 있고 또 미국에서 일도 할 수 있고 합법적으로 물론 이제 합법 체류 신분을 얻는 것은 아닙니다. 추방이 유예만 되는 건데요. 그 프로그램을 어떻게 이제 혜택을 받고 어떻게 갱신하는지 우선 박 코디네이터님께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네. 우선은 지금 민권센터에서 다카 이니셜 리뉴얼 모두 다 도움을 드리고 있고요. 신청을 준비하기에 앞서서 어떤 자격 조건이 있는지 거기에 해당하시는지를 먼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은 다카를 처음 신청하는 시점에 15세, 미국 나이로 15세 이상이 돼야 되고요. 그리고 2012년 6월 15일을 기준으로 31세 미만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거는 부모님을 따라서 온 이제 어린 나이의 청소년들에게 주어지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요. 미국에 입국했을 당시에 16세 생일 이전이 돼야 합니다. 그리고 2007년과 2012년은 다카 프로그램에서 중요한 해인데요. 2007년 6월 15일, 2012년 6월 15일에 미국에 거주를 하는 중이었다라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2012년 6월 15일 이전에는 합법적인 신분이 없었어야만 되는데요. 간혹 우리 부모님들을 통해서나 뭐 학교를 통해서 비자를 계속 홀드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유학 신분 비자. 유지를 예. 위해서요. 네. 근데 사실은 이제 다카 같은 경우에는 신분이 아예 없었던 케이스가 더 심플한 경우입니다. 예.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학력 조건인데요. 미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했거나 그에 상응하는 GED 프로그램을 이수했어야지만 다카에 신청하실 수 있는 자격 조건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학생 신분이 있었으면은 신청을 할 수가 없는 게 원칙적으로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것도 저희가 그 개개인마다 예. 자세히 스크리닝을 해봐야 더 정확한 예. 답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신청 자격 조건 하나하나를 다 따져본 뒤에 그 한 부분만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한다. 네. 이러면은 뭐 다른 증거라던가 다른 별첨을 통해서 신청이 가능할 수도 아, 있는데요. 그렇군요. 일반적으로는 이제 뭐 종교 비자라던가 네. 뭐 학생 네. 비자라든가 아니면 부모님을 통해서 무언가를 수여받은 경우라든가 네. 이런 경우는 조금 더 자세한 개인 상담이 예. 필요합니다. 오케이. 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그 자격 조건에 문제가 전혀 없다라고 하면 필요한 서류들을 이제 날짜 역순으로 정리하셔가지고 저희한테 제공해 주시면 저희가 폼들을 작성해 드리거든요. 마찬가지로 시민권과 마찬가지로 필요한 서류들이 좀 복잡해요. 그래서 이것도 저희 직원들에게 직접 전화나 이메일을 주시면 저희가 목록을 정리해서 보내드립니다. 그래서 준비가 다 되신 뒤에만 약속을 요청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엔 저희가 간단하게 이제 폼들을 정리해서 마지막으로 파일링 하실 수 있게 도움드립니다. 그리고 저희가 다카 신청하시는 분들이랑 이야기를 나눠보면요. 방문객 비자라던가 다른 비자들을 갖고 있지 않으신 상태에서 캐나다나 멕시코를 통해서 들어오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네. 그런 경우에는 이제 여권의 스탬프라던가 그런 게 그런 증거들이 없죠. 안 남아 네. 있겠죠.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그 전후 상황을 따져보고 그 전후에 관련된 문서들을 최대한 제공을 하려고 하거든요. 이민국으로요. 그래서 그러한 경우도 저희한테 미리 연지를 주시면 최대한 신청한 데 문제가 없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른바 이제 미립국이죠. 그렇죠. 예. 아무런 인스펙션 없이 들어오신 경우에는 사실 문서상에 남긴 그렇죠. 기록들이 없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뭐 그 전후로 항공권 관련된 것들을 저희가 제공한다든지, 예. 예, 그래서 최대한 그 날짜에 가까운 증거들을 제공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립국을 했다고 해서 꼭 못 받는 거는 그건 아닌 거죠. 아니죠. 네. 예. 근데 이제 저희가 다카 프로그램이 이제 없어졌다가 그러니까 최초 신청이 없어졌다가 다시 이제 오픈이 됐잖아요. 그렇죠. 트럼프 네. 때 이제
네. 신규 신청을 막았었죠. 네네. 못하게. 그래서 한동안 이제 최초 신청을 할 수 없다가 저희가 이제 올해 초부터 최초 신청을 다시 시작했어요. 네. 근데 아직까지 승인이 난 케이스는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기간이 좀 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저희가 정확하게 어떤 경우는 승인이 되고 안 된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긴 네. 아직은 어려운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이제 범죄 기록 관련해서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는데요. 이제 뉴욕이나 미국에 거주하시는 분들 중에서 흔히 착각하시는 게, 나는 케이스가 모두 종결됐기 때문에 뭐 안 알려줘도 되지 않느냐, 혹은 아예 언급을 안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제 이민국 같은 경우는 연방법을 따르잖아요. 네. 근데 그래서 시에서나 스테이트에서 케이스들이 다 종결이 됐더라도 이민국으로는 모든 정보를 저희가 전달해야 될 의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주의하셔야 될 것 네. 같아요. 네. 그래서 조금 더 자세히 이제 필요 서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여권 같은 경우에는 만료가 됐어도 괜찮습니다. 저희가 이걸 신분증 대용으로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요. 만료가 됐어도 일단 신분 증명용으로 저희한테 제공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관광객 비자라던가 다른 비자를 통해서 들어오셨다면 그때 당시에 스탬프나 비자가 남아져 있겠죠. 그래서 그거 저희한테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다카에서 중요한 게 최초 입국부터 지금까지 계속 미국에 거주했다라는 거를 이제 증명해 보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공공 의료 기록이라든가 아니면 학교나 학원, 단체 등의 공공 문서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네, 그래서 그거를 통해서 여기에 최초에 입국한 이후에 계속 미국에서 거주했다라는 거를 증명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특정 해에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없다라고 하면, 뭐, 학원이라던가, 예, 종교단체라던가, 뭐, 정말 아무것도 없는 경우에는 뭔가를 뭐 시켜 먹었거나, 예, 그러니까 본인의 이름과 신분이 드러나 있는 것이라면 최대한 저희한테 제공을 해주셔야겠죠. 근데 일단은 졸업, 성적, 학교 기록과 의료 기록이 있으면 웬만한 건 다 이제 커버가 되거든요. 근데 가끔씩 예를 들어서 학교를 졸업하신 지 수년이 지났고 그 이후로 어떤 증명도 할 수 없다라면 가끔씩은 뭐 쇼핑한 뭐 리시트라든가 예, 아니면 뭔가를 뭐 시켰거나 뭐 발송을 받았거나 이런 것들을 이제 최악의 경우 사용할 수 있겠죠. 네, 그렇게 할 수 있고요. 그리고 가장 최근의 뱅크 스테이트먼트는 저희가 보통 항상 요청드리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를 별첨으로 해서 저희가 서류를 보낼 수 있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다카 신규 프로그램이 다시 열린 이후로요. 많은 전화 문의들이 왔거든요. 근데 이제 그 중에서 많은 분들이 2007년 6월 이후에 들어온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벌써 지금 2021년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2008년, 2009년, 뭐 2010 몇 년 뭐 이렇게 오신 분들이 통화를 많이 하셨어요, 저희랑요. 근데 그런 경우에는 지금 안타깝게도 신청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정확하게 자격 조건에 2007년 6월 15일 미국 거주 중임을 증명하라라는 항목이 있기 때문에요. 그런 분들은 안타깝게도 지금 신청하실 수 없고요. 대신에 저희가 전화나 이메일을 통해서 그런 내용들을 서버에 저장해 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뭐 이번 정권이나 혹은 뭐 몇 년 후에 다카 자격 조건이 확대된다든가 뭐 아니면 뭔가 사면이 될 수 있는 뭔가가 생긴다면 저희가 업데이트를 드리기로 약속을 드리고 있어요. 네. 그리고 맨 처음에 말씀드린 그 고등학교 학력 조건 때문에도 이제 문의를 하시거든요. 고등학교를 중퇴했거나 아니면 뭐 중학교까지밖에 나오지 못하셨거나 이런 경우들도 다른 모든 자격 조건이 해당되더라도 신청을 할 수가 없어요. 지금으로서는요. 그래서 저희가 고등학교 졸업을 못하신 분들과 실제로 만나서 상담을 진행한 경우에는 GED 프로그램을 빨리 이제 하시라고 안내를 드리고 있고요. 그런 경우에는 기존에 저희한테 제공해 주신 정보들을 홀드하고 있다가 최종적으로 GED 프로그램이 이제 승인이 되면 네, 이제 그때 파일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조금 전까지 이제 안내드린 내용은 작년 말 이번 연도 초에 다시 열리게 된 다카 신규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다카 리뉴얼도 저희가 지속적으로 도움을 드리고 있거든요. 저희한테 최초에 오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정보들이 계속 누적되어서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요. 쉽게 저희가 이제 갱신을 도움드리고 있어요. 아직도 민권센터가 완벽하게 개방이 안 됐기 때문에요. 기존 정보를 가지고 계신 분들, 저희한테 계속 갱신을 해오신 분들은 전화랑 이메일로 간단하게 갱신을 도움드리고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맨 처음 이제 시작할 때도 말씀해 주셨지만 다카라는 게 합법적인 신분을 주는 건 아니잖아요.
일시적으로 뭐 추방이 된다거나 위험에 있는 그런 상황에서 구제해주는 프로그램인 거잖아요. 일시적으로요. 그래서 다카를 이미 갖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2년마다 꼭 갱신을 하셔야 돼요. 가끔씩 그 날짜를 잊으시거나 카드를 안 보셔가지고 갱신 날짜가 지난 시점에서 전화가 오신 분들도 가끔 있거든요. 근데 항상 2년이 지나기 전에, 그러니까 저희는 1년 한 10개월, 9개월 차에 꼭 연락을 주시라고 말씀드리고 있고요. 그러면 저희가 이제 즉시 폼을 완성해서 최종본을 보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꼭 잊지 않으시고 갱신을 하시는 거 중요합니다. 트럼프 대통령 때 이걸 또 1년으로 줄이려고 맞습니다. 그랬었죠. 근데 네네. 그렇게는 결국 못하고 그쵸. 그냥 2년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죠. 사실 그때 1년으로 결정이 나고 나서 승인이 왔던 편지 중에 1년짜리가 나온 경우가 있어요. 저희가 실제로 도움드립니다. 시행이 그렇게 됐던 네네. 경우가 아주 잠깐 그렇게 됐었거든요. 아, 그래서 실제로 제가 도움을 드린 다카 수혜자분들 중에서 1년짜리 노티스가 오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분들은 이제는 어쩔 수 없이 1년 후에 또 갱신을 하셔야 되는 거죠? 아니죠. 이제 아닌가요? 그게 이제 불법적인 내용들이 확인이 되면서 금지가 됐잖아요. 아, 그래서 그런 분들은 카드는 1년짜리로 왔지만 다시 노티스가 하나 더 날라왔어요. 그래서 다시 1년을 1년을, 네, 예. 1년을 다시 연장시켜 주겠다라는 주겠다. 노티스가 다시 한번 따로 날라왔고요. 신청을 하지 않아도 네네. 예, 그래서 그런 분들이 갱신하는 경우라면 카드와 마지막으로 온 어프로벌 노티스를 같이 같이 가지고 내야 될 있어야 것 같아요. 예, 혼선이 없도록요. 예. 네. 그래서 다카 리뉴 하시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범법 기록에 관련된 내용들 기존에 저희랑 상담을 진행하시고 기존에 갱신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만약에 저희랑 갱신을 하시고 난 다음에 추가적으로 범법 기록이 생겼다. 그럼 그것도 꼭 말씀해 주셔야 되고요. 예, 새로 추가된 정보이기 때문에요. 말씀해 주셔야 되고 저희한테 처음 오시는 분들 특히 팬데믹 이후로는 이제 예전에 본인들 갱신을 도움을 줬던 오피스나 변호사들이랑 연락이 끊기는 경우가 덜어 있었어요. 네, 네. 그러면서 이제 어찌할 줄 몰라서 민권으로 연락을 오는 경우가 꽤 많았거든요. 특히 작년에요. 그런 분들 경우에는 예전에 들어갔던 정보와 이번에 새로 갱신되는 내용이 상이하면 안 되기 때문에 예전에 갱신 넣으신 내용에 대한 복사본 있으시면 가장 좋고요. 네. 만약에 없으시다라고 하면 저희가 구두로 다 확인을 다 해서 확인을 네. 해서. 왜냐면 예전에는 어떤 내용과 지금 내용이 달라지면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조금 더 조심하고 스크리닝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까지 그 저희들이 제공하고 있는 다카 프로그램 신청과 갱신, 최초 신청 또는 뭐 신규 신청이라고 할 수도 있죠. 신규 신청과 갱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서 718-460-5600으로 이거에 관련된 문의나 뭐 신청 대행 요청 등은 그 번호로 하시면 되고요. 근데 이제 저희들이 이제 뒷부분에 제가 좀 설명을 드릴 것이 뭐냐? 저희들은 이 다카 프로그램의 폐지를 위해서 지금 싸우고 있어요. 그럼 왜 폐지를 원하냐?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을 다름이 아니라 거의 한 100만 명 정도 되는 이 다카 수혜자들과 지금 그 최근에 통계가 하나 나왔는데 한인들 같은 경우도 그 지난 10년 한 9천여 명이 이 다카 프로그램 신청을 해서 이제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취업을 하고 살아가고 있는데 그 100만 명을 포함한 전체 1,100만 서류 미비자 모두에게 합법 신분을 주고 시민권 취득의 길을 열어달라는 지금 저희들이 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법이 제정되면 당연히 다카 프로그램 같은 거는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다카를 받던 수혜자들이 모두 합법 신분을 받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그 운동을 올해 초부터 줄기차게 이제 벌이고 있습니다. 많은 이제 홍보가 됐기 때문에 많은들 알고 계시겠지만 저희들이 그 Citizenship for All 모두에게 시민권을 이라는 구호를 걸고 그 100일 캠페인은 2월부터 4월까지 펼쳤고 그 이후에도 워싱턴 DC에 이제 연방 정부와 의회가 있기 때문에 간간히 계속해서 워싱턴 DC로 올라가서 저희들이 시위도 벌이고 집회도 벌이고 의원들도 만나고 이런 활동을 벌이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도 지난 6월 24일 날 여기 민권센터에서 한 30여 명이 모여서 같이 버스를 타고 워싱턴 DC로 올라가서 이 전국에서 한 5개 지역 정도에서 왔습니다. 한인들이 그 모인 100여 명이
다른 5천여 명의 이민자 이제 권익 단체들과 함께 시위를 벌였습니다. 그래서 다음 사진을 이제 이게 그 시위를 행진을 시작하는 그 첫 사진이고요. 다음 사진을 보시면 이제 저희들이 이제 풍물을 치면서 저희들이 뭐 전체 5천여 명 중에서 숫자는 100여 명 정도지만 절대 다수는 이제 아무래도 그 중남미 쪽에서 온 이민자분들이시죠. 근데 이제 저희들이 풍물이 있기 때문에 풍물이 이제 시위를 항상 이끕니다. 그래서 이렇게 풍물을 치면서 시위를 이끌어 나갔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을 보면 이게 제일 앞에 서서 이제 그 행진을 하는 사람들이 드는 큰 배너인데요. Safety, Justice, Dignity, Respect. 안정과 정의, 존엄, 그리고 존경 모두의 이민자들에게라는 구호를 걸고 이제 시위를 벌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1,100만 서류 미비자들에게 모두 시민권 길에 취득의 길을 열어달라고 이제 강력하게 저희들이 요청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이 시위에는 미주 한인 봉사교육단체 협의회라고 제가 오늘 이 티셔츠를 일부러 입고 나왔습니다. 그날 시위를 위해서 이 티셔츠를 일부러 만들었어요. 미주 한인 봉사교육단체 협의회에서. 그래서 이 이민자를 상징하는 나비 그림이 있고 여기에는 나는 citizenship for all 모두에게 시민권을 주는 법을 지지한다라는 문구가 적혀 있고 그다음에 이 미주 한인 봉사교육단체 협의회는 상당히 큰 단체입니다. 저희 민권센터가 뉴욕에서는 가입돼 있고 그리고 필라델피아의 우리센터, 버지니아의 함께센터, 시카고의 하나센터, 그다음에 휴스턴의 우리 혼타스라는 건 이제 휴스턴의 그 라티노 분들이 많으니까 혼타스가 투게더라는 뜻이래요. 그래서 우리 혼타스 이런 5개의 지역 단체들이 모두 모여서 이게 모두 이 5개 단체를 합하면은 뭐 전체 그 스태프 숫자만 해도 100여 명이 훨씬 넘고 전국적인 그런 예산만 해도 뭐 1천만 불이 훨씬 넘어요. 이런 미주 한인 봉사교육단체 협의회가 이제 이 시위에 그 공식적으로 주최 단체가 돼서 참여한 거고 거기에 가입 단체인 저희 민권센터 같은 단체들이 이제 모두 가담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이 티셔츠 뒤에 보면 이게 잘 보이시나요? 네네. 네, 그 저희 낙하색 그러니까 미주 한인 봉사교육단체 협의회가 이 약자로 낙하색이거든요. 그리고 그 뒤에 밑에 이제 그 가입 단체들 이름을 다 적어서 티셔츠를 특별히 만들어서 이제 다 입고 시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저희들이 이런 시위나 행진이나 집회를 하는 거 외에 저희들이 또 빼놓지 않고 하고 있는 것이 저희들이 뭐 의원들을 만나지도 않고 계속 뭐 밖에서 외치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의원들의 문을 두드리고 만나고 그래서 그 다음 사진을 보시면 지금 왼쪽 사진은 버니 샌더스 연방 상원의원이 저희들이 이날 했던 집회에 참여를 해서 지지 연설을 해줬어요. 그래서 이 citizenship for all 모두에게 시민권을 이 법안을 반드시 지지해주겠다. 근데 이제 아시다시피 지금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은 연방 그 예산위원회의 의장이에요. 그래서 이 예산안을 짜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실 수 있는 분인데 이미 예산안을 상원에 상정을 했는데 그 안에 이 1,100만 서류 미비자들이 합법화되었을 때 정부에서 써야 할 예산을 이미 다 책정을 해놨어요. 그 예산안 안에. 그래서 이제 그 예산안이 앞으로 상하원에서 토론을 거치는 과정에서 살아남아야죠. 그래서 그게 살아남으려면은 뭐 버니 샌더스 의원만이 아니라 저희들이 밖에서 계속해서 이 그 법안의 통과를 촉구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이 사진을 보면 저희 낙하색의 김정우 오거나이징 디렉터인데 디렉터가 버니 샌더스 의원에게 이제 그 예산 통과에 대해서 촉구하는 그런 얘기를 좀 뭐 굉장히 화가 난 듯한 얼굴인데 사실 화난 건 아니고요. 그냥 대화를 하는 거예요. 버니 샌더스 의원이 본래 항상 얼굴이 화난 듯해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고요. 그다음에 이 오른쪽 사진은 저희 그 팔러시 매니저, 정책 매니저인 미셸 리앙이라는 그 저희 매니저가 이 팀 케인 버지니아주 연방 상원의원을 만난 그 사진입니다. 그래서 이 팀 케인 버지니아주 연방 상원의원도 전에 그 힐러리 클린턴이 대통령 후보로 출마했을 때 부통령 후보로 나왔던 사람이죠. 이 사람도 저희들이 주장하는 1,100만 서류 미비자 합법화 법안을
이제 지지한다고 분명히 밝혀줬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기념 촬영 사진을 찍은 게 아니라 그렇게 지지한다는 얘기를 듣고 저희 팔러스 매니저가 같이 기념 촬영을 이제 한 사진입니다. 이렇듯 이 의원들에게 줄기차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법안이 저희들은 이제 포괄적인 이민법 개혁 법안을 이 연방 예산안에 붙여서 통과시키길 바라는 거예요. 연방 예산안에 붙여서 통과시키길 바라는 이유는 지금 연방 상원이 민주당이 50명, 공화당이 50명이잖아요. 그러면은 결국 민주당 50명이 다 지지를 하면 그러면은 까말라 해리스 부통령이 한 표를 행사해서 51대 50으로 이길 수가 있는데 문제는 필리버스트라는 게 있는 거죠. 필리버스트는 의사 진행 방해를 끊임없이 계속 발언을 해서 그래서 그 의사 진행 방해를 공화당 의원들이 하는 걸 막으려면 60표가 필요해요. 근데 그 60표가 확보가 안 돼요. 지금 민주당 상원 의원들의 얘기에 따르면 이 포괄적 입법 개혁 법안을 지지하는 의원들이 한 공화당 의원들이 서너 명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바라는 거는 연방 예산안에 붙이면 그거는 필리버스터를 못 해요. 왜냐? 정부를 운영하는 돈을 이제 결정하는 법안이기 때문에 필리버스터를 못 하게 해놨어요. 그래서 그거는 51표로만으로도 통과가 된 거예요. 지난번에 저희들이 그 경기부양지원금 3차로 1,400불씩을 받았잖아요. 그다음에 또 실업수당이 9월까지 연장이 됐는데 그것도 민주당이 추진을 했는데 공화당이 반대를 해서 결국 예산안에 붙여서 통과시킨 거예요. 그때 이제 50대 49로 통과됐는데 공화당 의원 한 명이 불참하는 바람에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이 표를 행사할 필요가 없이 그냥 민주당 의원 50표로 통과가 됐는데 그런 똑같이 이 이민법 포괄적 이민법 개혁 법안도 연방 예산안에 붙여서 통과시키라는 게 저희들이 요구고 그거를 이제 지지하는 의원들이 한 명, 두 명 늘어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모자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줄기차게 그 노력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법안이 그렇게 해서 제정이 되면 오늘 설명드린 다카 같은 것은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합법 신문을 받게 되니까. 그렇지만 이 법이 제정될지 안 될지는 아직 아무도 모르고 저희들이 얼마나 더 노력을 하느냐, 얼마나 더 많은 의원들을 설득하느냐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이 다카 프로그램을 자격 조건이 되시는 분들은 지난 10년간 한 9천여 명의 한인들이 받았고 그리고 갱신까지 포함하면 거의 뭐 3만 명에 가까운 분들이 신규 신청과 갱신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 민권센터는 이걸 다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니까 그 혜택을 받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전화번호는 718-460-5600이고요. 끝으로 한 가지만 덧붙이자면 이 포괄적 이민법 개혁 법안은 서류 미비자를 합법화시키는 내용만 들어있지 않아요. 지금 미국에 1,100만 명의 서류 미비자가 있고 그 중에 한 20만 명이 한인이고 아시안이 한 170만 명 정도 됩니다. 근데 이보다 더 많은 숫자의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어요. 누구냐? 합법 이민을 신청한 사람들이에요. 합법 이민을 신청한 사람들의 이민 수속 적체 때문에 그다음에 그 이민 문호가 막혀 있는 것 때문에 1,000만 명이 지금 해외에서 대기 중입니다. 1,000만 명이. 근데 그 중에서 그러면 아시아는 몇 명이냐? 400만 명이에요. 400만 명. 그리고 한인은 정확한 통계는 지금 잘 잡히진 않지만 분명히 10만 명 이상이에요. 그러면은 이 포괄적 이민법 개혁 법안에는 1,100만 서류 미비자 합법화와 동시에 이 1,000만 이민 적체를 해결하라라는 내용이 담겨 있어요. 그리고 그 양 내용을 바이든 행정부에서 이미 법안을 만들어서 연방 하원과 상원에 다 상정돼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예산안에 붙이고 그 예산안을 표결에 붙여서 통과시키면 바이든은 100% 사인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만들어 놓은 법안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민권센터와 낙하색은 끊임없이 앞으로도 오는 7월 말에도 또 뉴욕에서 큰 시위가 하나 준비되고 있어요. 브루클린 브릿지를 저희들이 건너려고 그러는데 그때도 이 1,100만 서류 미비자 합법화, 이민 적체 해소 그리고 포괄적 이민법 개혁을 외치면서 시위를 벌일 예정인데 많이들 참여해 주시고 뭐 반대하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지만 지지하시는 분들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더 참가하는 것이 이 법안을 통과시키고 제정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고 뭐 나 하나쯤이야
가도 그만 안 가도 그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열심히 지지하신다면 참여해 주시면 이 법을 제정되는데 더 큰 힘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마치고요. 다음엔 또 다른 우리 민권센터의 프로그램을 소개하는 그 다른 분을 또 모시고 아니면 저 혼자 할 수도 있고요. 또 그런 프로그램을 다음 주에 마련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